안녕하세요. 신용 좋은 사람들의 신용상담사입니다. 신용 좋은 사람들에서 제공하는 신용 컨설팅 서비스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컨설팅을 이용하신 분들의 컨설팅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컨설팅이 진행되어 가는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급여가 압류 걱정에 신속 채무 조정을 신청한 40대 남성의 컨설팅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담인의 상황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카드 대금만 3일 정도 연체된 상황으로 총 채무액 원금은 9천만 원입니다. 재산은 채무자 명의는 없고 배우자 명의 재산으로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이 있습니다. 가족 관계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 자녀 1명이 있는 3인 가구입니다. 소득은 월 340만 원이며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의 상담인이 문의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추심 및 급여가 압류 방지입니다. 상담인은 공무원으로 채무 연체로 문제가 생길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 매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급여 가압류될 위험성이 높다고 하여 불안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채무가 많아서 채무 감면도 어느 정도 되길 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재산이 없으나 배우자가 전세 보증금 등 재산을 가지고 있어 본인 채무로 인해 배우자의 재산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도 문의해 주셨습니다. 아직 연체 3일차로 추심은 문자가 오는 정도인데 언제부터 본격적인 추심이 발생하는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상담인은 미래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 시 매월 변제하게 되는 금액을 대략적으로 알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공무원인 상담인이 가장 우려하는 두 가지 문제를 우선 고려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은 급여 가압류 위험이 높다는 말은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일반 직장인에 비해 공무원의 소득은 투명하게 파악되며 공무원의 특성상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채권사가 급여를 가압류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반 직장인에 비해 높다는 것이지 실제 가압류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은 연체 또는 채무조정 시 불이익이 있다는 말도 극소수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업무상 돈을 다루는 공무원의 경우 연체 또는 채무조정 신청 등으로 신용상 문제가 되는 경우 혹시 모를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무적으로 일에서 배제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보통의 경우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의 폐쇄성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실제로는 매우 꺼려하시는 편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추심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연체로 신청 가능한 제도인 개인회생 또는 신속 채무조정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과 신속 채무조정을 비교하여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신속 채무조정 신청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워크아웃에는 최근 채무 비율 조건이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내 대출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신청 당시 남은 원금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모든 채무가 최근 채무가 아니므로 문제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조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워크아웃은 신청인의 재산평가액이 무담보 채무액보다 적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평가액은 신청인의 재산액에서 공제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공제재산가액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과 부양가족에 따라 차등되어 있습니다. 화면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워크아웃에서는 배우자의 재산액의 50%를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신청인의 재산액은 배우자 명의의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의 절반인 1억 1천만 원으로 평가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근로자인 배우자는 인정받지 못하겠으나 미성년 자녀는 피부양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상담인은 자녀를 포함한 2인 부양가구가 됩니다. 공제재산가액은 세종이 포함된 과밀억제권역 2인 가구여서 1억 1,600만 원입니다. 계산해보면 재산평가액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0원이며 무담보 채무액 9천만 원보다 적기에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개인회생 가능성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은 청산 가치가 무담보 채무액보다 적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의 청산 가치보다 개인 회생의 총변제액이 많아야 합니다. 즉, 청산 가치가 낮을수록 채무 감면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배우자 재산액은 청산 가치의 절반만 반영됩니다. 때문에 배우자 재산액 2억 2천만 원의 절반인 1억 1천만 원이 개인 회생 청산 가치가 됩니다. 이렇게 보니 무담보 채무액 9천만 원보다 청산 가치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상담인은 개인 회생 신청이 불가합니다. 결국 채무자는 유일한 선택지인 신속 채무조정을 선택하였습니다. 신속 채무조정 특례 예상 진단을 하여 상담인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상환 방법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며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속 채무조정 특례는 연체이자만 감면이 되며 기존 약정 이율을 30%에서 최대 50% 인하해주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여기서는 평균 40% 이자율 인하를 적용하였습니다. 화면에서 이자율 하향 조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변제금은 소득에서 부양가족 2인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를 차감하여 선정됩니다. 추가 생계비는 여러 사유로 가능하며 상담인은 자녀 교육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생계비를 20만 원 인정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에 월 변제금을 계산해보면 월 약 99만 원이 예상되었습니다. 신속 채무조정의 최장 변제기간인 120개월로 하니 월 변제금이 98만 원가량으로 예상한 금액과 비슷하게 계산되었습니다. 따라서 월 약 98만 원을 120개월 변제하게 되며 총이자는 약 2,783만 원이고 총 변제금은 약 1억 1,783만 원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 외 컨설팅으로 가족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배우자 재산에 악영향이 미치는지 여부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일로 연체 5일이 지나면 단기 연체가 공유되고 추심이 강해집니다. 또한 미연체로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추심을 전혀 받지 않아 가족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장 신속 채무조정을 신청하거나 일단 빠르게 연체를 해소하고 추후 신청하시라 안내드렸습니다. 신보기 예약을 하지 않은 상담인은 당장 신청할 수 없었기에 연체를 해소한 후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면 미연체로 신속 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미연체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용점수가 하위 10% 이내셔야 합니다. 또는 신용점수가 하위 20% 이내라면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거나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상담인은 신용점수가 하위 10%여서 미연체로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급여가 압류 걱정에 신속 채무조정을 신청한 40대 공무원의 컨설팅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중요점이 추심 및 급여가 압류 방지였습니다. 그렇기에 미연체로 신청 가능한 개인 회생과 신속 채무조정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개인 회생은 배우자 재산 때문에 신청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선택지에서 배제되었고 유일한 선택지인 신속 채무조정을 신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급여 가압류는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만 상담인은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따라서 3일 된 연체도 해소까지 하면서 미연체인 상태로 신속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채무조정 진단은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